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TBS 김승환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TBS 김승환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어제였죠. 서울시가 TBS 교통방송에 지원을 안 하겠다. 2024년 1월 1일부로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본회의가 통과됐는데요. 이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현장에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들었던 건 놀랐습니다. 네. 그 TBS 폐지 조례안 얘기가 나온 게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회사 안에서 대응도 하고 또 뭐 개선을 요구하니까 개선 준비에도 참여를 해왔는데 네. 속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네. 정치권에서 입맛에 안 맞다고 방송사를 없애겠어? 네. 근데 어제 일어났죠. 이게 말이 예산 지원 중단이지 사실상 없애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TBS가 서울시에서 받는 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70% 정도인데 네. 그걸 끊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걸 끊었을 때 저희가 다른 수익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래도 네. 버틸 수 있는데 수익화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끊는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사실상 정치권에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방송사를 없앴다.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 놀랐습니다. TBS 사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조금 걱정하는 시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들 겁먹은 분들도 있고요. 예. 네, 분노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에 여러 가지 불행한 시대도 있었고 불행한 사건들도 있었는데 네. 생존권을 쥐고 흔든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TBS에는 생존권을 쥐고 흔드는 거다 보니까 네. 겁먹은 게 좀 있고요. 예. 또 이렇게까지 된 데 따른 분노가 좀 여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 대표한테 가기도 하고 시의회에 가기도 하고 네. 경영진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또 네.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를 향해서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지원조례 폐지 내용이 이게 독립 경영의 길을 갈 수 있다. 민간 재단이니까 이제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례 폐지를 통해서 TBS가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예. 말하는 건데 조례 폐지를 통해가 같은 말이 지원 폐지잖아요. 네. 지원을 폐지하면은 공정성이 회복되느냐 이게 사례로 이미 저희 겪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출연금을 줄이면서 출연금만 줄어든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 상업 광고는 못하지만 공익 광고 같은 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캠페인이라던가 아니면 공공단체에서 주는 광고요. 근데 그것도 같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가 고갈이 됐고 프로그램이 상당수 폐지되고 진행자들도 이제 외부 유명인에서 내부 직원들로 교체가 되고 이런 조치들이 있어 왔는데 줄여도 어쨌든 운영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연금을 제외하면 저희가 사실상 지금 수익이 나는 게 유튜브거든요. 네. 컨텐츠를 올리면 유튜브 측에서 돈을 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했는데 유튜브 특성상 조금 찾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조회수라든가 수익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시사 장르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은 또 폐지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시사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말한 공정성 회복이 이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들어오기 전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타 방송사랑 인터뷰한 걸 듣고 왔는데요. 네. 폐지 조례가 통과됐다고 TBS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배수진을 친 거다. 변화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TBS가 변화하기 위해서 이미 발전이라던가 이런 걸로 결과를 내놓고 시민한테 보고도 하고 시의회에도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보다 그냥 이렇게 폐지 조례를 통해서 돈을 끊는 건 진짜 변화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은 내 말 잘 들어라고 생명권을 쥐고 생존권을 쥐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건지는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편향적이다고 이렇게 공격하면서 김어준 방송은 향정신성 방송이다 이런 얘기도 권성동 의원이 했던데 네. TBS 구성원으로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향정신성 방송이라고 해서 이게 느낌은 오는데 향정신성이 뭔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약학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있어서 인간의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재를 통하던데요. 마약 그런 거를 또 향정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방송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시청자들이 많이 똑똑해지셨고
하나만 보고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그렇게 평가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정치권에서 자주 나오는 발언을 빌리자면 네. 유감을 느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거 청취자들이 판단하는데 국민들이 판단하고 시민이 판단할 텐데 아무튼 예산을 끊는다. 그러면요. 당장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2024년 1월 1일부로 중단될 거라고 하는데 네. 내년은 괜찮습니까? 구성원들? 지금 내년에 아직 확정은 아니고 편성해 놓은 게 출연금 232억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뭐랄까 건물도 유지를 해야 되고 직원들 인건비만 해도 이거를 넘어요. 그래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아예 안 됩니까, 이제? 이제 이게 인건비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상반기부터 차근차근 집행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인건비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출연금 이대로라면은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건비가 나오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요? 네, 당장 내후년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괜찮습니까? 올해요. 네. 올해도 지금 프로그램을 거의 줄이고 뭐 재방송 그리고 음악 방송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출연하는 사람들 출연료도 다 삭감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올해는 괜찮습니까? 사실 올해도 깎여서 온 걸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연말까지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 예산도 더 깎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남은 두 달 동안 추가로 제작진들한테 제작비를 조금 더 아껴봐라. 내년으로 2월에서 쓰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요. 네. 이강택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네. 사표가 그러면 수리됩니까? 그거는 서울시 판단에 따를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조직이나 그 리더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건강상의 문제로 사표를 내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직원으로서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향후 스케줄인데요. 지금 사장 대표가 나가서 공석이 되면 어쨌든 사표를 언제 수리하던 간에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공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회사에서는 대표 직무 대행 체제로 가든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든 간에 TBS를 좀 지키기 위해서 더 나은 TBS가 되기 위해서 실행해 갈 수 있는 것들은 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서울시의 결정들이 TBS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전 언론이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 언론이 보고 있어요. 외신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사에 불행한 선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비단 TBS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TBS는 서울 공영방송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 조례로 지금 예산이 못 받게 되고 폐지 수순을 받는 건데 이게 확정이 되면 그리고 사안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면은 교육방송공사법을 폐지하면 EBS를 해산시킬 수 있고요. 네. 또 방송법 자체를 폐지하면 KBS를 해체시킬 수 있는 선례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EBS나 KBS는 TBS보다 더.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TBS도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 김어준의 방송이 불만이다. 편향적이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할 거면 그 프로그램을 비판해야지. 그렇다고 이 방송사 직원들의 급여를 끊겠다 이런 발상이 지금 대명천지에 지금 발현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TBS는 어떻게 하기로 지금 구성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까? 먼저 서울시의회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제의를 요구하고 행정소송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이렇게 고민정 의원도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받아들일까요? 이거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오세훈 시장 마음이 여태까지 나는 서울시의회랑 의견이 조금 다르다. 온도차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간격이 크면은 이게 그 제의를 요구할 거고 간격이 좁으면은
제의를 요구하지 않겠죠.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제의를 요구할 때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할 수 있는 건데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나와 내가 운영하려던 방식과 현저하게 다르다라고 느끼면 제의를 거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오세훈 시장이 뉴스공장 계속 비판하고 싫어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접는 게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TBS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계속 있었거든요. 공정방송위원회와 네. 그 지속 공영방송 발전위원회 이런 건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송을 더 해나갈지 그리고 많은 비판이 있었던 공정성이라든가 프로그램의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획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랑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민을 설득해서 네.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TBS뿐만 아니라 많은 공영방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방송사 가치랑 노동자 존중이 정치적 논리로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국 비행기 타지 마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네. 예상은 했었잖아요. 그런데 설마 했군요. 계속 말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네. 점점 지금 분위기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설마. 네, 설마. 근데 설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네. 하겠어 했던 거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네. 네. 혹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견디셔야 됩니다. 네. 기운 잃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TBS 김승환 기자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